박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이제 자녀분들 두고 계실 텐데, 이제 설명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뭐 하고 있었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저는 이제 노래를 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아이돌은 아닐 테고요. 이제 한창 발라드가 유행할 때 발라드 가수가 되고자 했던 적이 있어서 고1 올라갈 당시까지도 좀 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에 입학했을 때 형성평가라는 걸 봤었어요. 봤을 때 저희 반 인원이 35명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34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2등을 한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라고 하면 저조차도 정말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갔던 제 경험이 있고 정말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거든요. 정말 시험 보고 막 울어도 보고 안 그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좀 그런 시절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강사가 되고도 아이들한테 제가 했던 방법을 적용해보고 또 중하위권 친구들도 중상위권을 올려보고 또 중상위권 친구들은 상위권으로 올려보는 좀 방법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겪었던 방법이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1등급을 맞는 게 좀 이전보다 중요하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시험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을까를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우선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제입니다. 2025학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고1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학생들 편제고요. 중3 고1은 이제 2026학년도가 나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크게 차이 많이 없을 거예요, 학교별로. 그래서 일단 요거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때 먼저 보시면은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밖에 어차피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할 건 사실 없습니다, 1학년 때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2학년 때거든요. 만약에 자녀분들이 만약에 이과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학교를 예를 들면은 영신용어 같은 경우에는 윗줄에는 그 필수 과목이고요. 학생들이 꼭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고 아래쪽에 있는 과목들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과 계열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대학교에서 기하나 미적분을 수강하도록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과를 갈 거야 라고 하면은 2학년 때 수학을 2개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2학년 때 2개를 할 건데 그 겨울방학에 그걸 대비하기 시작하면은 분명 시간적으로 부족할 거고 좋은 점수를 받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름방학 때부터는 최소한 내가 이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벌써부터 아이들이 내가 이과를 갈 거야, 문과를 갈 거야가 정해져 있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미리 대비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내가 아직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고 어디 갈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 여름방학 때까지도 계속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여름방학 때 그 시기를 좀 놓치면은 꽤 힘들어지거든요. 실제 올해도 제가 1학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정하지 못하면 결국 겨울방학 돼서야 이런 선택 과목들을 시작하게 되는 조금 성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내가 결국에 어떤 걸 선택하게 될지를 잘 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문과라고 치면은 사실 기하나 미적분 2는 선택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고 뭐 학교에서 경제 수학 이런 걸 좀 수강할 수는 있지만 기하나 미적분 2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름방학까지는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할 건지를 좀 잘 정하자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알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4학년도 영신여고 기출문항이고요. 번호대를 보시면 16번과 17번이니까 객관식으로 치면 그냥 뒷번호입니다. 근데 이 문항의 출처를 보면요. 지금 모의고사 기출문항인데 사실 지금 변형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문자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냥 마지막에 F2만 F1로 바꿔서 구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답을 외웠어도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4M을 그냥 8K로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기출문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한 학교마다 보면은 올해 서라고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조금 변형이 됐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기출문항이고요. 모의고사 기출문항. 당연히 학교에 만약에 부교재가 있다면 EBS 부교재가 중요할 수 있고 아니면 프린트물이 있다면 프린트물 같은 것들도 잘 챙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2024학년도 영신여고를 봤는데 사실 올해 영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에처럼 쉽게 내지 않고 모의고사 기출문항뿐만 아니라 기출에 없는 형태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거든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아이들한테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기출문항 그대로 나온 거 말고, 그럼 결국에 시험장에서 낯선 문항을 봤을 때 어떻게 풀어낼 거냐가 결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시험지가 나오면 저도 풀어보고 다른 강사분들도 풀어보겠죠. 그럼 저희가 풀어서 어쨌든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강사는 뭐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서 풀 수 있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많이 풀어봤겠지만 사실 저라고 해서 시중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낯선 문항을 시험장에서 풀 수 있냐? 인 건데, 그거의 핵심은 저는 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풀 때 내가 못 푼 문제가 있으면 왜 못 풀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이거를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합니다. 아이들은 귀찮거든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틀린 문항이 있어도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해설지 보니까 이렇게 푸는 거네, 아니면 수업을 듣고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봐라고 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아이들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틀린 문제 밑에다가 너가 틀린 이유를 적으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 적으라고 하면 뭐라고 쓸까요, 아이들이? 그냥 몰라서 이렇게 씁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몰라서라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왜 뭘 모르는데 너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뭘 몰랐으려는지를 밑에 적게 하고요. 당연히 처음에 시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직접 첨삭해주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좀 지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시험 보고 많이 하는 소리가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실수했다, 계산 실수했다, 이런 것도 많죠, 그렇죠? 그럼 계산 실수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계산 실수도 아이들 틀린 이유 쓰라고 하면은 아이들 밑에다가 그냥 계산 실수해서 틀렸다 이렇게 씁니다. 물론 사실 실수라는 걸 우리가 시험장에서 100% 잡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럼 실수도 정확히 너가 어떤 계산 실수를 했는지를 적으라고 시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예를 들어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뭐 뺄셈할 때 괄호 쳐져 있으면은 앞에 것도 빼야 되고 뒤에 것도 다 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 귀찮아서 괄호를 안 치거든요. 그러면 꼭 앞에 것만 빼고 뒤에 거 안 빼요. 그런 식으로 계산 실수할 때도 내가 어떤 계산 실수를 했는지 적다 보면은 조금 비슷한 것들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지금 수업할 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실수한 노트가 있습니다. 제 실수 노트가 있는데 지금 수업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 이 부분 실수 많이 하는데. 그럼 수업하다가도 저도 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 많이 하니까 좀 집중해서 풀자라고 하면 저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이유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잘 적게 하면서 제가 직접 첨삭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이유 작성시키고 있고요. 마찬가지 틀린 이유 작성한다고 해서 당연히 한 번 봐서 자기게 되진 않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틀린 문항을 제가 다 확인해서 1단원 끝났을 때, 2단원 끝났을 때마다 주간지로 다시 제공해서 교재를 좀 2회독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지로 아이들마다 맞춤형으로 보다 제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업 모든 영상 촬영해서 아이들 필요하면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복습 영상도 제공하고 있고요. 24시간 카톡 방으로 운영하면서 아이들 뭐 숙제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학원에 없더라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술형이거든요. 결국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사실 많이 써보지 않아요, 서술형을. 그래서 어떻게 써봐야 하는지 좀 감각이 없다 보니까 첨삭을 해주기도 하고, 또 첨삭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썼으면 어떻게 썼을 건지까지 아이들한테 좀 나눠주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모험가발까지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찬가지 수업 끝나면 과제 이행도나 테스트 결과 공유드리고 있다는 점인데, 사실 이런 뭐 어떤 관리가 좋고 뭐 어떤 수업이 좋고 하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들? 어떤 중요한 건 뭐죠? 아이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도 답답합니다. 어머니도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한테 공부 안 하니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아이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때 지금도 아들이긴 한데, 한때 고등학생 아들이었다 보니까 사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어머니들이 공부하라고 하면 너무 하기 싫어요. 지금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앞에서 어머니들한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나와 살지만, 본가에 가면 어머니가 그러죠. 결혼은 언제 할래? 내가 알아서 할게.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과 어머니가 그런 관계가 또 되면은 좀 불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런 역할을 좀 하고자 아이들과도 상담도 좀 주기적으로 하고요. 최대한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제가 뭐라고 했을 때 또는 뭐 어떤
수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을 때 좀 더 잘 먹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최대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상담도 주기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머니들과도 소통하고 있다는 점까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커리큘럼 소개 좀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조금 운동에 관련된 이름입니다. 제가 재미없게 생겼지만 실제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이들 수업하고 뭐 헬스하고 이거밖에 없어서 맨날 학원 갔다가 책 갔다가 운동 갔다가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무거운 무게를 들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결국 정확한 자세가 필요하고 힘껏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이름을 좀 지어봤고요. 그래서 처음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서고요. 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결국 책을 좀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 책을 안 읽죠, 그죠? 문제만 풀어요, 수학은 특히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아이들 한 글자라도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저는 항상 이 개념 달러 밑에다가 제가 수기로 뭔가 말을 써놓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눈이 갈 수 있게 조금 이끌만한 말들을 써놓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이 있다고 치면은 뭐 짝수 근해 공식도 있습니다. 근데 짝수 근해 공식은 사실 계산을 줄이기 위함이지 필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써야 되지만 안 써도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애들이 거의 쓰지만 간혹 안 쓰는 애들이 있어서 밑에다가 제발 써주라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국어체 형식으로 좀 적어놔서 아이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밑에다가 적어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좀 문제 구성이나 교재 구성을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뭐 벌크업이라고 치면 운동할 때는 좀 살을 찌우고 근육을 찌우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좀 수학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면서 조금 수학 문제적으로 좀 커질 수 있게 만드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나 내신 문제나 이런 것들 실전 개념을 좀 적용할 수 있게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내신 교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내신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에 시험지 하나를 풀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유형화된 문제를 풀면은 아이들 시험지 섞여 나왔을 때 못 풀죠. 그렇죠? 섞여 나왔을 때. 그래서 좀 하나의 시험지에 대한 운용 연습을 좀 할 거고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마다 EBS 교재 있을 수 있고요. 부교재로. 아니면 뭐 프린트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가 제공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후기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하위권이든지 중위권에서 좀 점수를 올리는 게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지금 고1 1학기 내신이 1.0인 학생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2학기 때도 내신이 1.0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험을 안 봐서 제가 뭐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수학은 잘 봤고요. 마찬가지 뭐 38점에서 73점 상승한 학생도 있고, 뭐 40점 상승한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 후기를 좀 저도 받아서 보다 보니까 아이들 하는 말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서 좀 좋았다. 여기도 뭐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이 친구도 뭐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줘서 좋았다. 제가 이렇게 쓰라고 시키지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아이들한테도 좀 와닿는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후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댓글이 있는데요. 제가 뭐 유튜브를 크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이들 모의고사 뭐 3월에 보고 6월에 보고 이렇게 하죠. 구독자는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보라고 올리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뭐 모의고사 해설 같은 거 좀 올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좀 보고 댓글을 달아줘서 좀 가지고 온 거고요. 저희 학생들이 달아준 거 아닙니다. 저희 애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댓글 좀 달아달라고 하는데 안 달아줍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그래서 혹시 뭐 제 수업하는 뭐 아이디가 수업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해설 영상이 조금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쳐보시면 되거든요. 혹시 제 이름이 기억나실까요? 시원이죠. 그래서 쿨한 수학입니다. 치면 나오니까 혹시 보시면서 뭐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정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쿨한 수학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뭐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은 딱딱할 수 있다는 점. 수업은 그렇게까지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간표 소개드리고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윈터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에는 공통수학 1이 있고요. 화목에는 공통수학 2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공통수학 1을 내가 조금 해봐서 우리 아이가 조금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뭐 여기는 개념 응용이지만 오후 시간에는 응용 심화 과정도 같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레벨링을 통해서 좀 아이들한테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나는 우리 아이가 개별적으로 좀 속도를 맞춰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1:1 개별 맞춤 수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5명 제한을 두고 수업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런 판서식 수업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맡아서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면은 개별 맞춤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터 시간표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난 이후에 3월 달부터는 2일씩 해서 주에 2회씩 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그때도 마찬가지 레벨링을 동일하게 거쳐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대1 맞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윈터 때만 진행됩니다. 3기 중에는 다시 아이들과 레벨링을 해서 판서 수업으로 진행된다 라는 점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고1 이제 겨울방학이 좀 중요하다, 예비 고1 올라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겨울방학이 좀 중요한데, 결국 만약에 좀 부모님께서 맡겨주신다면 좀 책임감 있게 방금 설명해드린 방식을 좀 토대로 아이들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설명해